요거 HBM 초과 수요가 좀 더 조정될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24년 15%, 25년 11% 정도 초과한 수준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막 30% 이렇게 초과된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일단 올해 실적 좋은 거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년 실적 거가 올해보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좋아질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주가 측면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플하게 HBM만 보면 HBM 관련주 말고 HBM 관련주 외의 관련주들, 그러니까 HBM 외에 일반 반도체들을 있잖아요. 일반 반도체는 오히려 HBM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트렌드포스나 SK증권 자료를 참고했는데 D램 내 HBM의 비중 추이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만 2025년 기준 여기 몇 프로라고 돼 있죠? 용량 기준으로 30이에요. 30. 매출 비중으로는 10%. 이게 아마 하이닉스랑 그 삼성전자 평균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요게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보는데요. 보수적으로 투자, HBM 캐파를 증설하면 할수록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커머디티 캐파는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내년까지 아마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커머디티 반도체의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러면 일반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전공정, 후공정 말씀하신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에 대한 신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HBM 하는데 HBM이 수요와 공급이 계속 타이트해야지 HBM 가격을 계속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상치를 보면요. 24년도 올해 초과 수요는 15%예요. 물론 뭐 2차 전지 마이너스 되는 것도 보면은 뭐 이것도 대단한 수치인데 아니 생각보다 HBM 하는데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24년도 15%고요. 25년도 11%예요. 근데 단 26일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2분기 실적 나오면 요거 HBM 초과 수요가 좀 더 조정될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24년 15%, 25년 11% 정도 초과한 수준이다. 저는 공급보다 수요가 막 30% 이렇게 초과된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초과 수요가 이렇게 한다? 그럼 공급이 빠르게 따라서 공급이랑 수요가 맞춰진다? 그럼 계속 HBM을 비싸게 못 팔죠. HBM 비싸게 못 팔면 AI 칩,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도 계속 뭐 5천만 원대 계속 사갈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D램 내 HBM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만 여전히 올해 기준으로 21%. 그건 무슨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되려면 하이닉스는 별도로 할게요. 왜냐면 하이닉스는 지금 HBM 비중이 40%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HBM의 비중이 10%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되려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되려면 뭐죠? 일반 D램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물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근데 HBM 때문에 여기 D램 내 HBM 때문에 일반 반도체의 캐파 잠식. 그런데 일반 D램에 대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모두 신규 투자에는 소극적이에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늘리고 있어요. 잘 나가는 HBM만 늘리려고 하지 일반 메모리 반도체 안 늘리는 거죠. 보세요. D램의 하이닉스 M16 페이스2 공장이 급격하게 줄였고요. 물량이. 그리고 M15 팹이 내년 11월에나 준공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P4 공장인데 P4가 이제 막 클린룸 새로 발주 들어가려고 해요. 삼성전자 낸드 공장은 25년 말이나 양산하려고 해요. 하이닉스 300단 넘는 321단도 내년 중반이나 양산하려고 해요. 그다음 파운드리 P4 공장 페이스2도 하반기에나 공사 재개하면 아마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거는 내년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일반 메모리 별로 신경 안 쓰고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때문에 가뜩이나 일반 메모리 공정 캐파 줄어드는데 공격적으로 증설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일반 D램이나 메모리가 조금만 수요가 회복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분기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D램, 낸드 가격이요. QOQ로 15%에서 19%씩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HBM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제 뒤늦게 소위 말하는 SSD 이 저장 장치 쪽에 수요가 올라오니까
저장장치 쪽 ESSD 수요를 솔리다임이라는 자회사가 하는데, 솔리다임이 2년 동안 계속 어려웠는데 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이 계속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재미난 게 이 메모리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 차이가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메모리 DDR4 현물 가격이 역대 계약 가격이랑 거의 마이너스 19% 정도 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DDR4, DDR5, 낸드까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그러면 현물 가격이 올라오면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와서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수준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이제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방 산업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ADI 이런 칩 메이커가 전방 수요 때문에 재고를 많이 소진하고 있어요, 지금. 재고 조정이 하반기쯤에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거의 정상 재고 수준까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이 2차 전지 말고 반도체에도 관세율을 25%에서 50% 상향했거든요. 그러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럼 그 부분 관련돼서도 대만 파운드리 아니면 우리나라 삼성 파운드리가, 하이닉스도 파운드리가 있거든요. 수혜를 받는 거죠. 심지어 중국은 이제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3나노는 5%, 그 최첨단 코어스케파는 15%에서 20%까지 가격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가격 인상한다고 했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이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범용 반도체 수요까지 좋아지면 그 수요도 삼성 파운드리 아니면 TSMC가 수혜를 보는 거죠. 엔비디아 수혜보다는 저는 오히려 삼성은 AI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인 거고, HBM 심지어 매출도 엔비디아 거 뭐 받네 못 받네 계속 얘기가 불확실한 게 나오는 상황인 거고, HBM 때문에 일반 D램이 조금만 수요가 좋아지면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데, 일반 반도체,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수혜, 일반 낸드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하이닉스가 더 많이 볼 거냐, 삼성전자가 더 많이 볼 거냐 하면 당연히 저는 삼성전자가 월등히 많이 볼 거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훨씬 밸류 부담이 없는 거죠. 주가가 거의 못 올랐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2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정 쪽 장비들이 수혜를 받을 건데, 저는 지금 재미난 데이터가 아직 실현 가능성은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만 HBM이 뭐가 관심을 받을까 했더니 한때 주가가 반짝하기도 했는데, 그 냉각 관련된 액침 냉각, 이 액침 냉각은 이멀전 쿨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 침전을 시켜 열을 식히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액침 냉각이 기존 대비 전력 소비가 90% 이상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게, 서버에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 서버에 들어가는 게 40% 전력을 쓰고요. 그 냉각하는 거 쿨링에 40% 전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쿨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전력 쓰는 거랑 동일한 정도 수준으로 냉각을 시키는 게 쓰는 거니까. 근데 기존에는 다 공냉식을 썼단 말이죠. 전력 소비가 냉각이 40%나 차지하면 이 냉각을 효율을 엄청 좋게 만들지 않고는 이 엄청난 전력 소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공냉식을 썼는데 엔비디아가 얘기한 건 순냉식 쓰겠다는 거거든요. 순냉식은 시원한 물이 이제 서버 사이를 지나가면서 열을 식히는 거고, 이 액침 냉각은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이 탱크 안에다가 액체를 넣고 그 액체 속에다 서버를 집어넣어서 통째로 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식히니까 훨씬 냉각 효과가 월등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존 공냉식 대비해서 전력 소비가 90% 절감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PUE라고 전력 효율 지수가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전력량이 좋은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량을 IT 장비의 전력량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공냉식이 1.6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액침 냉각으로 하면 1.1까지 떨어져요. 1.0까지도 만들 수 있대요. 이 전력 PUE, 전력 효율 지수가 압도적으로 좋은 액침 냉각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액침 냉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탱크가 필요하고 오일이 필요하고 서버가 필요한데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오일보다 탱크인 것 같아요. 근데 탱크는 압도적으로 미국의 GRC가
뭐 최선두권이고 2등 업체가 스페인의 서브머, 3등이 또 새로운 해외 업체가 있고요. 아마 국내에는 데이터빈이라는 비상장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빈이라는 회사가 상장되면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일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인데 오일은 뭐 당연히 국내에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S오일 정도가 당연히 하고요. 글로벌로는 쉘이 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순행식하고 공랭식은 스탠다드가 없고 액침은 그때 메타가 엄청나게 전력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면서 메타가 이 스탠다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런 만드는 냉각 액침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은 치열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최소한 2, 3년 이상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관련돼서 그럼 잘하는 회사가 어딘가 봤더니 LG전자가 HVAC라고 냉동공조 시스템 매출만 7조 5천억인데 이미 요거 관련돼서 일부 액침 냉각 관련돼서 이미 기술 개발 완료해가지고 미국 아마 빅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액침 냉각 필요하는데 납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신사랑 은행이나 정부의 냉방 솔루션 전문 솔루션만 지금 계속 레퍼런스를 쌓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요소 탱크, 오일, 서버가 있는데 오일은 뭐 당연히 GS 칼텍스, SK 뭐 이노베이션 뭐 현대오일뱅크가 꽉 잡고 있는 거고 탱크, 오일, 서버 이렇게 있는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SK M무브가 이 미국의 GRC란데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근데 SK M무브를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으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반짝한 측면이 있고 심지어 SK텔레콤도 이 액침 냉각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요. SK텔레콤, 삼성물산까지. 그래서 대형주 단에서는 액침 냉각 관련주가 삼성물산, SK텔레콤, LG전자인데 실질적으로 이 액침 냉각 관련된 큰 틀에서는 그 냉동공조 냉난방 공조 시스템 HVAC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연간 8조 매출을 내는 LG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밑단의 작은 회사들 중에는 GST라는 회사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GST가 그래도 연간 영업이익 400억 가까이 내는 회사인데 GST가 액침 냉각 1상, 2상 두 가지 개발했는데 1상은 이미 한 군데 데이터 센터에 데모 콜테스트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2상은 지금 데이터 모집하려고 파트너사 모집 중이라고 하고 지금 GST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액침 냉각 관련돼서 언제 매출이 발생하냐고 했더니 26년도에 발생을 한대요. 근데 액침 냉각 모멘텀만 갖고 있는 회사보다는 LG전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데 액침 냉각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GST도 마찬가지예요. GST는 스크러버라고 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유해가스 정화하는 장비거든요. 공정에서 매출하는 유해가스 정화하는 장비. 그다음에 칠러라고 하는 그 챔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 유해가스 장비랑 칠러 장비만 합쳐서 영업이익은 400억대, 연간 매출은 뭐 3천억대 나는 회사거든요. 꾸준히 그냥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데 이 액침 냉각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결합이 된 거죠. 뭐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스크래버나 칠러 같은 것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이 액침 냉각 관련돼서 작은 중견기업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사실은 액침 냉각 사실 뭐 KN솔도 말하는데 왜냐면 KN솔이 아까 2위 업체 그러니까 미국의 GRC 다음으로 스페인의 서브머가 2위 업체인데 KN솔은 서브머랑 파트너십으로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KN솔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저는 GST가 사실은 스크러버랑 아까 말씀드린 챔버 쪽 칠러는 그냥 거의 싹쓸이거든요. GST랑 유니셈 요 두 개 회사가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액침 냉각이나 모멘텀까지 결합돼서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형주 단에서는 LG전자가 아마 이 액침 냉각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좀 매출이 현실 가능성이 있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사실 글로벌적으로 딱 액침 냉각 관련돼서 투자를 하려면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미국의 GRC라는 회사가 압도적인 원탑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해외 투자하면 GRC라는 회사는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시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 그 표면을 평탄화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 HPSP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로 웨이퍼 계면 결합을 해결하는 장비잖아요. 근데 웨이퍼 표면 평탄화가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지금 전공정 뭐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이온 주입 공정, 증착 공정 때문에 웨이퍼의 공정이 많아지고 공정이 미세화되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공정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웨이퍼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걸 싹 연마하는 거예요. 갈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웨이퍼 표면이 반도체 회로 선폭이 줄어들면요, 이 포토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이 더 많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퍼 표면 단차를 제거해서 CMP 공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낸드를 계속 두껍게 쌌잖아요. 낸드를 막 300단씩 두껍게 쌌잖아요. 그럼 CMP 공정을 하면 웨이퍼 단차가 줄어들면서 칩 두께가 감소해요. 두께가 계속 올라가는데 칩 두께도 감소하고 웨이퍼 표면도 평탄해지고 그게 엄청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CMP 공정, 그러니까 이 단차 줄이는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일반 로직 반도체 기준으로 20나노였다면 20나노에 7번이 들어갔다면 요새 최첨단 미세 공정에서 5나노, 3나노 막 2나노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5나노로 하면 19번으로 2배 넘게 늘어나고요. 단수를 H밴 같은 경우를 8단에서 12단으로 쌓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정 횟수가 뭐 예를 들어 6회 들어갈 게 13회, 17회 이렇게 2배씩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 때문에 최첨단 미세 공정이 선단 공정이 계속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웨이퍼 표면의 단차, 그다음에 낸드 두께를 계속 줄여야 되니까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차세대 이제 최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에도 당연히 찾아보세요. 이 다마신 공정이라고 있어요. 그 다마신 공정하면 CMP는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다마신 공정을 찾아보시고 이 최첨단 차세대 최첨단 패키징 장비가 도입돼서 다마신 공정이 늘어날수록 CMP 공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CMP 공정은 메모리만 쓰이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 파운드리들도 쓰이는데요. 지금 파운드리 관련돼서 CMP 장비가 투자가 축소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거의 매출로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그 파운드리 쪽 CMP 장비 지연됐던 부분이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CMP 장비에 들어간 CMP 슬러리란 소재를 다 일본 걸 썼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국산해서 KC텍이 CMP 장비도 만들고 CMP 슬러리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CMP 장비 슬러리 다 올인원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KC텍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HBM 말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그라인딩해서 갈아서 평탄화하는 게 더 기술적으로 훨씬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들, CMP 업체들한테 더 몰아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KC텍이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았다가 조금 조정받는데 이 회사도 매출과 이익이 20% 30%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매출 이익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수급이 좋더라고요. 외국인 기관 쌍매수 들어오는데요. 내년 기준으로 PER 1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장비업체, 소재업체들 평균 PER이 대략적으로 20배는 넘는 것 같아요. 20한 4, 5배 되거든요. 근데 올해 PER 기준으로 봐도 20배가 안 되고요. 내년 기준으로 13배고 26년 기준으로 10배 밑으로 떨어지니까 매출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 20%씩 늘어나고요. 결국 이제 26년에 이제 매출 5천억 그림으로 가고 이익은 올해 아마 한 460억대, 내년에 한 680억대, 내후년 26년에는 900억대까지 이익은 50%씩 늘어나고 매출은 25%씩 늘어나니까 이 소재단에서는 저는 KC텍은 계속 좀 지켜볼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KC텍이 하는 CMP 공정하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또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독점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